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김종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회전근개 수술 후 기능회복 치료를 위한 정형외과 회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능회복 치료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사전적으로 재활은 신체 장애자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술한 환자는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수술 후 재활이라는 용어 대신에 기능회복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기능회복치료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술한 곳과 기능회복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이 다를 경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근래에 재활을 표방하는 재활의학과나 한의원 등이 많아지면서 환자들이 수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정형통증의학회의 지원을 받아 경관절 수술 후 기능회복을 위한 회송 프로토콜을 만들어 수술자와 기능회복치료를 하는 정형외과 의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도록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관절 기능 회복 치료의 목표는 적절한 운동 제한을 통해 초기 재파열을 예방하고 적절한 초기 운동 처방을 통해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강직을 예방하는 것이며, 회복기에는 운동 범위와 근력 회복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만든 회송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송서는 수술한 분들이 정형외과 의원에 회복치료를 의뢰하는 회송서이며, 회복치료 후 회송서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회복치료를 시행한 후에 다시 수술한 분에게 보낼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수술한 분들은 외래 진료 후 재회송을 하시도록 간략하게 만든 재회송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송서를 설명드리면 환자의 인적 정보와 수술한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일과 술자가 원하는 운동 제한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술자가 전달하기 위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코멘트란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운동치료와 도수치료를 기록하는 란이 있으며, 술자는 허용되는 운동과 도수치료 부분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지 약물과 허용되는 주사치료를 기술하여 의원에서도 약물 또는 주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동치료 1번은 환자가 가능한 보조기를 착용하고 어깨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도록 합니다. 주관절은 바구니에서 전완부를 빼서 능동적으로 굴신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손과 주관절 운동은 흔히 발생하는 손과 팔의 부종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보조기 착용으로 목과 견갑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목 스트레칭을 하도록 환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견갑골 통증 또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운동을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후방이나 전방으로 견갑골을 돌리는 운동입니다. 운동치료 2번은 어깨에 능동적 운동을 제한하면서 제한된 수동적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술한 분들이 원하는 최대 각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CPM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어깨에 힘을 빼고 수술하지 않는 팔이나 봉을 이용하여 대개 90도 이하의 수동적 운동만을 허용합니다. 외회전 운동 또한 봉을 이용하여 제한된 각도까지 시행하도록 합니다. 운동치료 3은 환자가 능동적으로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되며, 봉이나 기타 기구를 이용하여 돕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손가락으로 벽을 따라 어깨를 거상하는 동작이 대표적이며 공을 이용하여 전방 굴곡 또한 약간 통증이 있는 범위까지 올리도록 합니다. 후방 내외전을 포함하여 여러 방향으로 운동을 하도록 하며 봉이나 타월 등을 이용하여 운동을 돕도록 합니다. 운동치료 4번은 능동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강직이 남아있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운동 방향의 끝부분에서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전방 굴곡 각도가 회복되도록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며 여러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바닥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코너 스트레칭을 통해 외회전 각도를 회복시키게 되며 후방 내외전 운동 또한 최대 각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운동치료 5번은 회전근개의 치료가 안정되는 시기에 시행하는 것, 근력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초기에는 밴드를 이용하여 내외전 운동과 외회전 운동을 시행하며 약한 밴드로 시작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강한 밴드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밴드를 몸에 돌려서 벌리거나 오므리면서 시행하는 내외전 및 외회전 운동 또한 유용한 방법입니다. 아령을 이용하여 전방 또는 견갑면 거상을 시행하게 되며 전방 거상 운동은 회전 근력이 회복된 후인 후반기에 시행하도록 합니다. 운동치료 6은 견갑골 주위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회전근개 치유가 안정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며 초기에는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동작을 하면서 견갑골 내측의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견갑골을 상하로도 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공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견갑골을 운동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보다 강한 운동으로는 밴드를 이용하여 당기거나 미는 동작을 하면서 견갑골 주위의 근육을 움직이도록 하여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같은 원리로 견갑골 강화 운동을 시키게 되며 강한 근력을 원하는 경우 아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치료자의 손을 통해 환자의 통증과 관절의 강직을 개선시키는 일련의 치료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에서는 도수치료를 포함하였으며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경추이완 도수는 수술 후 초기에 발생하는 경추 주위 통증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행하며 후경부나 측면의 경추 통증이 있을 때 도수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측와이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안정된 이후에는 보조기를 풀고 시행할 수 있으며 경추 이완 도수뿐만 아니라 견갑 이완 도수로 확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견갑 이완 도수는 견갑골 주위 통증이 있을 때 시행하게 되며 초기에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환자가 운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봉합이 견고한 경우 보조기를 푼 상태에서 영상과 같이 견갑 이완 도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회전근개에는 자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전근개 치유가 안정된 이후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통증과 강직이 있는 근육을 확인하면서 보다 강하게 견갑골 주위 근육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흔히 간과하는 부분은 흉근 부위의 통증입니다. 장기간 보조기를 착용하면 대흉근과 소흉근의 강직이 흔히 발생합니다. 흉근 이완 도수는 이때 도움이 되며 누운 상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 초기에도 보조기를 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손과 상지에 부종이나 강직이 있다면 함께 도수 치료를 시행하면 좋습니다. 강직 예방 도수는 초기에는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상지의 부종과 강직을 예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봉합이 견고한 경우 보조기를 풀고 팔을 움직이지 않도록 거치시킨 후 견갑 도수와 함께 약간의 수동적 운동을 하는 도수가 가능합니다. 회전근개 치유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기구를 이용하면서 치료자가 후방에서 어깨와 견갑골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도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이 가능한 시기에 강직이 일부 남아있다면 운동 범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강직이 있는 운동 방향을 확인하면서 도수 치료 및 스트레칭 교육을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복 치료의 후반기에는 근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운동 도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한 밴드를 이용하여 각 근육의 근력을 확인하면서 선택적으로 강화시키게 됩니다. 측하위에서 가벼운 아령을 이용하여 외회전력 및 거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측하위에서 시행할 때 견갑골에 힘을 주게 하므로 승모근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 견갑골 강화 운동을 위해서는 아령을 드는 운동 도수를 통해 하방 승모근을 강화시키고 정거근 또한 푸시업 자세 운동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운동 및 도수 치료를 정형외과 의원에서 시행한 후 수술한 병원으로 진료를 갈 때 그동안 시행한 도수를 표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송서를 통해 술자와 회복 치료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술자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추가로 시행해야 할 운동과 치료를 기입하여 재회송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약물이나 주사치료를 의원에서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금지하도록 기입하여 술자의 치료 방향이 잘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전근개 수술 후 회복치료 회송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회송 사업을 통해 회전근개 수술한 환자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한 일의 주인공은 환자와 정형외과 의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회송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술하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주의 또는 동문 정형외과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이 프로토콜을 일반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